반려동물 보유 인구 1,500만 명 시대. 전체 가구의 26%가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합니다. 소유의 의미를 넘어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의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의 구성원으로 여겨질 만큼 우리 사회 일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반려동물 관련 범죄나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잔혹한 동물학대 범죄가 벌어지고 하루 평균 6명이 개물림 사고를 당한다고 합니다. 오늘 헌법 줄게 세법다오에서는 동물보호법을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해법을 찾아봅니다. 헌법 줄게 세법다오 시작하겠습니다. 김기용 변호사, 박남주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박남주 작가, 네. 동물보호법 어떤 법인지 좀 그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동물보호법의 목적을 보면은 네.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동물보호법이라 그래서 사람 이외의 동물을 뭐 생명 존중하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이런 동물에 대한 관리도 잘 해서 사람과 좀 조화롭게 살 수 있게 어허. 하는 법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김기용 변호사, 우선 동물보호법 하면은 동물 학대에 대한 그 처벌 규정이 가장 대표적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동물을 학대한 경우에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 그 자체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게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어서 예.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학대는 동일하게 처벌하지만 죽음에 이르는 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제 상향했습니다. 네. 내년 2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예. 박남주 작가가 우리 동물 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좀 예. 정리해 왔죠? 네. 예,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 동물 학대 사건을 다룬 영상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좀 모아봤습니다. 함께 네. 보시죠. 동물 학대 처벌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동물이 좋고 싫고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싫다고 해칠 권리는 없는 겁니다. 학대한 사람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확실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반려동물은 정말 가족입니다. 동물 학대하는 사람들, 그 동물이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동물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 역시 존중할 줄 알아요. 동물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인간에게도 똑같은 짓을 할 수 있습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김기용 변호사, 사실 우리가 생명을 대단히 소중히 여긴 민족이잖아요. 오래전부터. 맞습니다. 네. 그래서 동물 학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크게 좀 뭐랄까요, 좀 반감을 갖고 계신데 이런 네. 추석 같은 명절 연휴가 끝나면 유난히 많이 발생하는 동물 학대 유형이 있죠. 예, 저도 이제 명절 때마다 사실 뉴스 기사를 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진다고 합니다. 아, 예. 그래서 저도 이유가 좀 궁금하긴 한데 네. 개인적으로 추측해 보면 명절 동안에 이제 스트레스가 좀 있으니까 예. 그걸 화풀이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추측을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 현재 동물보호법이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맹견을 유기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고 예. 일반적인 동물을 유기한 경우에는 현재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지만 아, 이제 내년 2월 12일부터는 네.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도록 개정이 된 상태입니다. 네. 반려동물은 기본적으로 물건이 아니라 생명인데 그럼요. 사실 추석이나 이런 이맘때만 되면 동물한테는 굉장히 위태로운 때입니다. 그러게요. 자기가 버려질 수도 모르니까 예. 올해는 정말 반려동물이 올해만은 유기가 확 줄었다 이런 뉴스 기사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예, 맞습니다.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벌써 어제도 수없이 많은 동물들이 벌어졌다는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아서요. 예, 저도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박남주 작가, 사실 네. 뭐 유기 엄청난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잔혹하게 학대하는, 맞습니다. 막 때리고 뭐 흉기를 사용하고 참 네. 보기 힘든, 거기다 생명을 해치는 경우까지 있잖아요. 네. 또 어떤 경우들이 요즘 발생을 했죠? 뭐 많이 알려진 사건을 좀 말씀드리자면 네. 한 유튜버가 방송 중에 자신의 반려견을 네. 이 침대 위에 내동댕이 치거나 또는 머리를 막 수회 때리고 예. 또는
강아지가 사람을 무는 게 아니라 그 주인이 반려견을 물어버리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저 영상이네요. 네. 어. 그래서 이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고요. 네. 그다음에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를 가지셨던 예. 이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산책로에서 네. 근처 술집 주인이 기르던 고양이를 잡아서 바닥에 수차례 내던지는 그런 학대 행위를 해서 아이고. 고양이가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예. 네, 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동물보호법 위반 및 손괴죄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6월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네. 김기영 변호사, 그런데 저 사건이요.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이 너무 처벌이 약해서 오히려 아까 이제 동물은 상품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맞습니다. 재물손괴죄를 적용을 해서 처벌을 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법원이 학대죄에서 네.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예. 사실 거의 다 동물보호법뿐만 아니라 재물손괴죄가 적용된 사건이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법원은 여전히 이제 동물의 생명을 해친다 그 자체보다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훼손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의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동물도 사실 사람처럼 소중한 생명이고요. 그럼요. 그 동물이 누구의 소유이다라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 생명 자체로 존중을 받아야 되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예. 법원도 이제는 누구의 소유다 이런 재물의 관점이 아니라 생명의 관점에서 판결을 선고하고 형량을 정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재물손괴죄를 적용하는 사례보다 어쩌면 더 좀 황당하다 그럴까요? 이해하지 못할 그러한 법 적용들이 꽤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정말 생각하지도 못하는 법이 적용되는데요. 네. 제가 두 분께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자기가 기르던 반려동물이 죽어서 이제 자기 선산에 이 동물을 사체를 묻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아, 그건 사실은 네. 제가 경험이 있어서 좀 알긴 아는데 제가 이 그렇습니까? 반려동물이 예. 사망을 해서 예. 이거 어떻게 되나 그 과거 영화나 드라마 보면 선산에 묻거나 뭐 화장해서 강에 뿌리거나 이러잖아요. 그게 인간적이죠. 예, 무슨 뭐 묘지에 관한 법, 뭐 환경에 관한 법 다 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만약 이렇게 산에 묻으면 예. 경범죄 처벌법이나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예.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럼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면 합법적으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동물 네. 장례 업체에 가서 화장을 하고 예. 이렇게 담아 왔거든요. 그 예, 집에 그게 같이 이제 가장 좋은 있는데 방법입니다. 네. 사실. 그런데 그 전에 듣길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예. 일반 쓰레기처럼 맞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좀 황당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맞는 네, 건가요? 저도 진짜 황당하죠. 네. 왜냐하면은 동물 사체가 쓰레기처럼 네. 생활 폐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서요. 쓰레기를 버리는 것과 똑같이 하면 되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쓰레기 불법 투기하고 똑같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태료 내고. 너무 좀 비인간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동물보호센터에서 예. 유기견을 안락사시킨 다음에 사료를 만들어서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는데 네네네. 이 사건에서는 사료관리법 위반죄가 적용됐습니다. 동물 학대죄나 이게 아니고. 예, 이제 아하. 사료를 만들면 안 되거든요, 동물 사체는. 네. 어쨌든 우리 법이 이렇게 동물을 생명이 아닌 물건, 재물로 보는 관점에서 아직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저는 이제 알고는 있는데 예. 저도 적용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예. 네, 동물 학대도 결코 벌어져서는 안 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나 동물 학대가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문제라고 합니다. 영상 먼저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피를 보는 일을 많이 했어요, 여기 살 때. 개도 많이 잡고 매달아서 주 옛날 재래식으로 막 그렇게 잡고 그걸 갖고 온 거를 겨울에 얼리고 굶겨서 50마리 다 죽였어요. 피를 보면서 눈빛이 많이 바뀌었어요. 개를 많이 죽이다 보니 사람 죽이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격 욕구, 폭력 욕구, 그리고 가학성 이런 부분들을 항거할 수 없고 그리고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 동물을 대상으로 먼저 행사를 했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사람이 인터뷰에 나와서 좀 그렇긴 한데. 반갑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FBI 연구에 따르면 연쇄살인범들 네. 중에 확인된 경우만 해도 거의 뭐 90% 가까이가 동물 학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발견되고 그렇게 많습니까? 예예 연결이 그렇잖아요. 되는군요. 김경 변호사도 많은 강력 사건을 접하셨잖아요. 예, 예. 이게 동물 학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물 학대를 하다가 사람에 대한 폭력이나 더 강한 강력 범죄를 나가는 경우가 꽤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데요. 연쇄살인범 유영철은 네. 사람을 잘 죽이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동물을 상대로 살인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네. 망치로 자기가 기르던 개 6마리를 죽였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최근 법원이 동물 학대를 왜 처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약하거나 없는 사람은 동물을 학대함으로써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러한 인색을 드러낸다. 이에 대해 적절한 법적 통제를 하지 않으면 이들이 생명에 대한 약하거나 없는 존중의식은 언제든 사람에게 향할 수 있다. 동물학대를 막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생명을 가지고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에 대한 존중이라는 관점과 연결되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단순히 동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밝혔는데요. 네. 결국 동물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해서도 동물학대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네, 네. 네. 다음은 사람이 동물을 해치는 것과는 반대의 문제인데요. 동물이 사람을 해치는 사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지난해 6월 용인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고입니다. 입마개를 하지 않고 길게 늘어나는 목줄을 찬 폭스테리어가 3살 어린아이의 사타구니를 물어서 다치게 한 사건입니다. 네, 이 사건에 대한 처벌을 비롯해서 개물림 사고의 처벌 규정, 김경 변호사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개물림 사고는 일단 형법상에 과실치상죄가 적용되는 경우에 네.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바로 이렇게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돼서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네. 개물림 사고에는 동물보호법 위반죄나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는데 예. 동물보호법이 적용되면 다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예. 사망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형법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면은 다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네. 그리고 사망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이 경우가 더 형이 낮습니다. 어허. 그런데 이제 실무적으로 동물보호법이 적용되려면 네. 맹견의 경우에는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거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이동장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고 예. 일반 강아지의 경우에는 목줄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폭스테리어 사건의 경우에는 맹견이 아니라서 아. 목줄을 하지 않아야 동물보호법이 적용되는데 아하. 이 사건은 목줄을 했기 때문에 예. 이제 과실치상죄를 적용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것이고요. 아하. 사실 이게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최상한의 벌금입니다. 네. 네. 어쨌든 이렇게 형량이 좀 낮기도 하고 좀 음. 너무 복잡하게 나누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네요. 예, 근데 맞습니다. 하루 평균 6명이 개물림 사고를 당한다고 합니다. 참 그렇대요. 생각보다 많은 빈번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요. 박남주 작가가 이 국민들의 네. 의견, 생각들 정리해 왔죠. 네. 네. 이 반복적인 개물림 사고가 일어나는 데에는 이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우리 강아지 눈을 보세요. 이렇게 착한 애가 어떻게 맹견이에요. 또는 우리 동네에서는 다들 목줄 안 하고 잘 다녀요. 뭐 이런 식으로 네. 아니란 생각을 가지기 때문인데요. 이런 분들 때문에 개물림 사고를 당한 우리 국민들의 좀 이 트라우마가 섞인 좀 가슴 아픈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네. 제가 한번 모아봤는데 함께 보시죠. 예, 예. 개물림 사고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사람도 제대로 교육해야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듯 개도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니 남도 좋아하겠지. 이런 생각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강아지와 산책하다가 큰 개한테 강아지가 물려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저도 강아지를 키우지만 큰 개가 입마개 없이 다니는 거 보면 불안해서 피하게 됩니다. 합당하고 실행 가능한 반려견 관련법이 생겨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들의 갈등이 잘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남주 작가가 정리해준 그 유튜브 댓글에서도 잘 나타나 있지만 큰 개 혹은 작더라도 맹개, 무서운 개라든지는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 이 법에서는 그렇지는 않다면서요? 입마개 착용하는 개가 꽤 맞습니다. 한정돼 있다면서요? 네. 아까 김기용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맹견일 경우에 네. 이제 목줄과 입마개를 같이 착용을 해야 되는데요. 예. 그 동물보호법은 도사견, 아메리칸 피플 테리어, 어허.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음흠.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 개만을 맹견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 김기용 변호사 앞서 소개해준 그런 사건도 폭스 테리어. 예. 앞서 지금 박남주 작가가 알려준 그 입마개 착용 대상 맹견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않습니다. 그런데 네, 끔찍한 사고를 일으킨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맞습니다. 이런 입마개 착용 대상 맹견의 종류를 좀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지적이 많고요. 네. 사실 위험한 경우 많이 있죠. 네. 근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 진돗개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주인을 정말 잘 따르죠. 예. 근데 주인을 잘 따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다른 사람에게는 또 위협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진돗개는 맹결이 아니기 때문에 입마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어. 진돗개로 인한 사고가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다행히 이제 맹견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람이나 또는 다른 반려견에게 중대한 해를 입힌 경우에 그 네. 위험성을 평가해서 맹견으로 지정하자라는 개정안이 지금 발의되어 있습니다. 네. 예, 어쨌든 너무 좀 맹견이 범위가 좁기 때문에 확대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또 추가 지정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개를 사람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그런 그 학대 방지도 대단히 중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개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우리들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네. 그런데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좀 허점이 있는 것 같고요. 박남주 작가, 네. 이런 개물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네. 이런 대책 어떤 것들이 좀 제시되고 있습니까? 일단 저는 이 아까도 아니란 생각 때문에 개물림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 견주부터 자신의 지금 생각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는 이 사랑스러운 강아지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트라우마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동물보호법 제1조에는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한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좀 더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서 헌법 줄게 세법다오에서 처벌 강화 그리고 교육 이수제도 도입, 아울러 동물과 관련된 보험 제도의 확대 제안하겠습니다. 네, 김기용 변호사, 이러한 새로운 법의 제안, 좀 배경과 이유, 의미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보면은 목줄이나 입마개 하자고 하는데 네. 사실 우리가 공원에 가보면 목줄을 했는데 풀어놓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맞아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듣기로 독일에서는 네. 자격증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이 하고 인간과의 관계라든지 네. 동물에 관한 법이라든지 동물의 의료라든지 다양한 걸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줄을 하지 않아도 개물림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인식을 바꾸고 음. 또 어떤 이런 처벌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예. 다양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 도입하기 위해서 예. 이런 식으로 새 법을 만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앞서 독일 사례를 소개해 주셨지만 영국에서도 맹견은 반드시 자격을 획득해야만 기를 수 네.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제안한 새 법에 보면은 의무 보험 가입이 네. 있고 그리고 처벌 형량 강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앞서 이제 김경 변호사가 쭉 설명해 주신 너무 약한 처벌 때문에 동물 학대가 많이 발생을 하고 예, 맞습니다. 아울러 동물에 대한 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건 꼭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촌철살인 한마디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주 작가부터. 네, 나에게는 사랑스러운 강아지라도 다른 사람에겐 괴물일 수 있습니다. 네. 네, 김기영 변호사. 예,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동물의 생명을 대하는 태도는 그대로 사람의 생명을 대하는 태도로 연결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